안녕하세요, 신석주입니다. 오랜만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왔던 신석주 미문학 연구소라는 채널이 있었잖아요. 그 채널은 그대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런데 옆에 또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이제 신석주 미문학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오늘 첫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찍고 학습을 하기로 해요.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 아나운서들이 어느 방송국에 있다가 또 어느 방송국 전속으로 가기도 해요. 요즘은 물론 프리랜서로 이동이 자유롭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시 이 우리 신석주 미문학 스튜디오에서 다시 우리가 뭉치는 걸로 약속해요. 오케이. 자, 오늘 그러면 과연 이 새 채널에서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미술과 문학을 주로 다뤄왔던 게 그동안에 우리가 그림은 그리움이었어요. 지금은 미술 분야이기도 해요. 그런데 약간 비켜나 있는 손으로 그린 그림 문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해요. 일명 캘리그래피예요. 캘리그래피. 이 캘리그래피란 한마디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컴퓨터, 활자체, 인쇄체에서 나오지 않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쓴 손으로 그린 문자를 우리는 캘리그래피라고 딱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요즘 학원이 많이 생겼죠. 무슨 아카데미 같은데 이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게 딱 보여. 뭐 캘리그래피 수강생 모집 이런 게 딱 보여.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그리고 그 밑에 현대서예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맞긴 맞아. 여기서 또 안 맞는다 그러면 또 막 악플 막 들어와. 맞긴 맞아. 그런데 사실 캘리그래피는 서예랑 달라요. 오늘 그 이야기를 도입부에 먼저 하고 제가 캘리그래피를 시연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캘리그래피는 언제 얘들이 우리에게 꿈틀거리고 나왔을까를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서양의 예를 들면, 서양은 이 캘리그래피가 르네상스 이후 중세 시대에 엄청나게 유행을 해요. 왜 그러냐면 중세는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전달을 해야 돼요. 요즘처럼 핸드폰도 없어요. 컴퓨터도 없어요. 전화도 없어요. 그러면 뭘로 해야 돼요? 손으로 성경 말씀을 쓰고 손으로 이웃 사람한테 편지를 썼겠죠. 교회에 좀 나와주세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캘리그래피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코, 로코코,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까지 캘리그래피라는 그 회화성 있는 글씨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추상표현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그림 속에도 이런 글씨에서 갖는 힘을 한번 넣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추상표현주의자들이 간딘스키서부터 전부 다 그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맨 처음에 그들이 따온 것이 동양의 서예예요. 동양의 서예를 보고 굉장히 느낌을 좋게 받았어요. 오늘 제가 처음에 소개할 건 요거는 내가 쓴 예술의 마음이라는 예심이에요. 이게 예술의 마음이다. 그런데 이거는 서예가 아니에요. 뭔 말씀이에요? 정말 서예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저는 서예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예 붓을 어떻게 잡고 흔히들 그걸 우리가 중봉이라 그러죠. 붓 잡는 법도 저는 안 배웠어요. 그러나 저는 화가이다 보니까 글씨를 그림을 그리듯이
그림을 그리듯이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예심. 이 캘리그래피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굉장히 빠른 필치, 그 다음에 거친 흐름, 그 다음에 여백, 이러한 것들이 캘리그래피가 갖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신석주만이 쓴 글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걸 쓰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캘리그래피는 나만의 글씨를 갖는 것이 가장 장점이다. 그러다 보니까 캘리그래피를 배운다는 것도 사실 약간은 문제를 좀 갖고 있죠. 선생님의 글씨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서예에서 예서라든가 행서라든가 전서라든가 그 법칙을 배우는 거는 가능하지만 캘리그래피는 사실은 가르칠 수 없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못 쓰는 악필이지만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악필도 훌륭한 캘리그래피가 된다라는 걸 잠시 후에 제가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옷을 갈아입고 이제 시연의 세계를 흠뻑 빠져들기로 해요. 네. 네. 아까 서서 이제 첫인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말이 길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무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앉아서 더 그 이야기를 좀 이어갈게요. 아까 우리 서양 얘기만 했어요. 중세에 캘리그래피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고 20세기에 추상표현주의가 다시 부활시켰다. 그러면 동양은 어땠어요? 라고 누군가는 궁금해 할 거예요. 동양은 이 캘리그래피가 서예와 같이 사실은 일본, 한국, 중국, 심지어 이슬람 문화권까지 캘리그래피는 계속 명맥을 유지했었어요. 그러다가 현대에 들어와서 다시 재부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이제 약간 산업사회로 오면서 좀 죽었었다가 그게 광고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뭐냐면 오늘 또 내가 첫 고백을 하나 하면 내가 지금 화가가 되기 전에 대학의 선생님이 되기 전에 사실은 그래픽 디자이너 생활을 25년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큰 그룹들 굴지의 광고 홍보를 내가 25년을 했었어요. 그때 캘리그래피가 손으로 쓰는 글자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 명맥을 계속 이어오다가 불과 10년 전에 각 영화 포스터에 이제 인서트 화면으로 나오겠죠. 영화 포스터의 헤드라인, 즉 제목, 타이틀은 전부 다 거의가 캘리그래피로 이루어지는 대유행을 가져와요. 그러고 나서 또 서적, 책, 내가 잠시 소개를 하면 요거는 이제 저의 시화집 나비부인 그 유명한 나비부인, 요게 나비부인이라는 글자도 활자체가 아닌 내가 사인펜으로 쓴 거예요. 사인펜으로 쓴 거가 이제 캘리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인들이 보통 시집을 내면 저한테 이제 부탁이 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김동률 시인의 나는 사랑이여라는 시집인데 제 그림에 제 글씨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숙 시인, 요거는 이제 저번 달에 나온 거네요. 굉장히 따끈따끈해. 꿈이 나를 그린다. 이것도 제 그림에 제 캘리그래피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을 되는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하고 노력을 조금 하면 더 멋진 작품이 나와. 중국 명나라의 홍자성이라는 사람은 가히 동양의 탈무드라고 하는 역절을 엮어냈어요. 그것이 채근담인데 그 한자로 되어 있는 채근담을 제가 한글로 해석하는 과정에 또 한 가지 더 플러스 현대적인 우리 현대 생활에 맞게끔 내가 재해석해서 그림을 곁들여서 채근담의 내용을 이렇게 캘리그래피로 적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캘리그래프의 영역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전, 어려운 한문으로 된 고전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늘 쓰는 까똑까똑까똑에서 나오는 캐릭터를 중국 명나라의 책은담에 응용을 해봤어요. 되게 재미나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구독자,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캘리그래프가 그냥 글씨만 있는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거 하나 읽어 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들한테 잘 맞아요. 시니어 학습자들한테. 하루 해가 저물어 갈 때 노을은 더욱 불타고 한 해가 저물어 갈 때 탱자나무, 귤나무의 향기는 더욱 짙어진다. 아침의 일출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하루 해가 저물어가는 석양, 붉은 석양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시니어들. 우리가 나이 50, 60 넘었다고 난 이제 뭐 할 게 없어. 안 돼. 이제부터 붉은 열정을 살려나가야 돼. 그 다음에 한 해가 저물어갈 때 귤나무의 향기는 더욱 향기롭게 뿜어낸다. 인생 노년기에 더욱더 에너지, 열정 그런 걸 뿜어내서 나의 삶을 더 노년기의 완숙미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어야 돼요. 참 좋죠. 이 캘리그래프를 하는 학습 시간에 또 우리가 책은담에 나오는 아름다운 말을 한번 감상해봤어요. 이제 잔소리 안 해. 이제부터 이제 글씨 쓸 거예요. 그러려면 이거 이제 설명 다 했으니까 다 이제 버려. 그래서 설명 다 했어. 그렇다면 캘리그래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준비물을 학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맨 먼저 우리 좀 재밌게 해도 되죠? 재밌게. 고수도 칠 때 필요한 담요. 요거는 있으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런 화선지에다가 놓고 글씨를 쓸 때 이 바닥이 딱딱하거나 미끌미끌하거나 아무 쿠션이 없으면 먹물이 화선지를 뚫고 지나가서 밑에서 베어버리겠죠. 그러면 글씨를 망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씨를 얘가 받아먹을 수 있는 담요가 필요해요. 그 다음 화선지가 필요하고 당연히 붓이 필요해요. 붓이. 그 다음에 꼭 붓만으로 쓰는 게 아니야. 이런 매직으로도 훌륭한 캘리그래프가 돼요. 또 짜장면 먹을 때 쓰는 나무젓가락도 훌륭한 캘리그래피 도구가 돼요. 심지어는 이것도 돼요. 이제 와인 먹을 때 뻥딴 이 콜크로도 캘리그래프가 훌륭하게 쓰여져요. 더 훌륭한 건 내가 지금 미리 안 보여드리는데 오늘 세계 최초로 내가 할 게 하나 있어. 여자들 그 아이펜슬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아이펜슬에 이렇게 뚜껑을 열면 한쪽은 눈썹을 그리는 거야. 그리고 한쪽은 뚜껑을 열면 이렇게 브러쉬야. 이렇게 오늘 제가 이걸로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너무나 아름다운 글씨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물이에요. 그럼 이제 시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맨 처음 한번 가장 손쉬운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꽃이라는 글자야. 꽃. 자, 어떤 법칙이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썼어요. 아름답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꽃. 그런데 여기서 조금 내가 보조하고 싶다.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나비 한 마리를 그려놓으면 정말 꽃일 수도 있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나비 한 마리를 잘 그리지 않아도 돼. 요렇게. 자, 이렇게 나비 한 마리를 그려 놓음으로써 꽃이라는 글자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해요. 자, 요번에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먹는 이 나무 젓가락으로 한번 글씨를 한번 써보기로 해요. 나무 젓가락. 그리고 글씨를 쓸 때는 이 글씨가 갖고 있는 속성, 글씨에서 우리한테 이미지 표상을 던지잖아요. 사랑이면 사랑, 나무면 나무, 돌이면 돌. 그래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속성과 근접된 도구를 가지고 글씨체 모양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자, 이게 나무젓가락으로 쓰니까 나무를 한번 그리는데 한 번에 나무가 두 그루가 나와. 대단하다 이거 진짜. 한 번 글씨. 무. 이거는 다른 펜으로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약간 떨림도 주고 약간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는 거죠. 자, 이렇게 나무 젓가락이지만 훌륭한 글자가 또 탄생했어요. 여기서 좀 더 미학적인 걸 가미하면 여기를 조금 찍고 여기도 조금 찍고 하면서 이제 포인트도 스스로 만들어주면 돼. 서예에서는 더하기, 개치를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캘리그래프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하시면 돼. 나무 됐어요. 요번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술을 참 좋아하는데 와인을 먹을 때 와인병을 이렇게 딴 콜크로도 캘리그래피가 가능하다는 걸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병 속에 막혀 있다가 얘가 뻥 하고 터졌어. 그러면 뭘까? 숨통이 터졌다 그러잖아. 그러면 좋아. 그러면 숨통을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이걸로 글씨를 쓰냐? 참 신석주 선생님 이해가 안 가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숨통이 터진 듯. 이거는 붓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 강의할 때 반말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숨통. 정말 꿈틀꿈틀거리는 것 같죠? 하고 동그라미는 쓰지 않고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보면 숨통이라는 글자가 훌륭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요번에는 여성들이 화장할 때 쓰는 아이 펜슬의 브러쉬로 사랑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정말 이건 세계 최초예요. 자, 사랑이라는 글자를 내가 한번 쓸게요. 이쁘게. 사랑. 그대를 사랑해요. 내가 쓰고 내가 감동을 해. 이렇게 아이 펜슬로도 훌륭한 글자가 된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글씨만 우리가 한 글자씩만 해봤는데 이번에는 좀 긴 문장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또 시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시와 같은 긴 말을 한번 써보기로 해요. 배.
사과 같은 걸 우리가 베어 먹잖아요. 베어 먹은 체리의 씨앗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이건 뭐 붓글씨 아니다. 내가 맨날 얘기하지. 좀 쫄지 말고 해. 그냥 베어먹은 체리의 씨앗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맛이 난 체리를 먹어. 그리고 그 먹은 걸 여기다가 쫙 묻혀. 베어 먹은 체리의 씨앗이 우리의 근원이고 사랑이에요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찍으면 얘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색깔로 드러날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림 물감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을 나왔어요. 그러면 요번에 쓴 게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이름을 넣고 싶을 때 여기다가 조그맣게 넣을 수도 있어요. 경자년 누가 썼다. 이제 제 호가 여소선이에요. 스승님이 저준 여기에 오늘 이것까지 공부하기로 해요. 그러면 잘 쓴 글에 나의 표시를 해야 돼. 이걸 우리가 낙관이라고 하는데 사실 낙관이라는 말은 이 정각을 찍는 행위를 낙관이라 그래요. 떨어질 낙자예요. 그래서 정각이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정각은 음각을 먼저 찍는 거야. 음각은 글씨가 종이의 색깔, 하얀 색깔이 드러나는 거를 음각이라 그래요. 음각에는 주로 자기의 이름이 있어요. 자, 신석주. 그 다음에 이 정각을 낙관할 때 항상 음각과 벌어지는 사이가 하나 정도 있을 때 이제 양각을 찍어요. 이 양각에는 주로 자기의 호가 적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자기가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서 캘리그래프로 쓴 것이 하나의 작품화 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어요. 자, 멋있죠? 박수 좀 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는 글씨가 악필이에요. 글씨를 너무 못 써요. 그래서 글씨를 잘 안 써요. 뭐 컴퓨터로 치고 뭐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글씨를 못 쓴다는, 물론 잘 쓰시는 구독자들이 더 많으신 건 알고, 못 쓰는 사람이 캘리그래피를 했을 때 너무 좋다를 내가 지금 시연을 해보일 거야. 자신감을 가져야 돼. 쫄지 마. 자, 그러면 이 병매직으로 내가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한번 써볼게요. 못 쓴다며 글씨를. 그러니까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으로 이거를 또 어떤 사람은 교수님 저는 붓만 들면 떨어요. 좋아요. 매직으로 하자고. 매직으로. 자, 왼손으로. 역시 어렵긴 어렵다. 이 난득호도라는 말이 맞아.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척 하는 게 더 힘이 들어요. 그걸 우리는 난득호도라 그런다. 우리 채널에서는 별거 다 공부해. 자,
왼손으로 쓴 다음에 그리고 오른손으로 조금 만져주기도 해요. 조금. 이 캘리그래피는 미술이라고. 미술. 그림을 그리는 거야. 글씨를 쓴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 자, 이렇게 왼손으로 매직으로 못 쓰는 글씨가 얼마나 훌륭한 거가 되냐를 지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현대미술관도 아니고 다정미술관이에요?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요거를 일부러 했어요. 본인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채널 정말 열성적인 구독자분이에요. 굉장히 또 항상 우리 걸 전부 다 훑어보기도 하고 피드백도 주시고 항상 제가 잘 되게끔 빌어주는 아주 예쁜 구독자의 이름이에요. 그냥 공개를 할게요. 성은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서로 우리가 나눠 가진다는 뜻에서 그 구독자분의 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미술관을 갖는 거래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캘리그래피를 하면 이런 축원의 뜻도 한번 내가 이렇게 CIP를 여러 개를 만들어 줌으로써 벌써 가상적인 미술관 하나가 탄생했잖아요. 창립되었어요. 창설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나눠주고 서로 잘 되길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다정미술관이 커져서 많은 작품을 싣고 가는 차가 필요하겠죠. 자, 너무나 못 쓴 자기 글씨라고 한탄만 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훌륭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술관 입구. 어때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예요. 내가 지금 나이 먹은 것도 인생을 그만큼 풍부하게 살아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남을 향기롭게 만드는 그런 우리 신석주의 그림은 그리웁니다 채널의 구독자 시청자들이 되셨으면 저는 정말 좋겠어요. 자, 오늘 캘리그래피에 대한 공부, 도구와 역사와 못 쓰는 글씨도 훌륭한 캘리그래피가 된다를 긴 시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이 시국이 밖에 나가면 안 돼. 집에서 이런 거를 한자 한자 써보심으로써 더 좋은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